이어서 모형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면 모형이죠. 단면 모형이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단면 모형에다가 이제 포토샵 작업이 들어가 있어요. 포토샵 작업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단면 섹션 부분, 구조로 잘린 부분에는 약간의 회색으로 그레이 포토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모형을 만들게 되고 그 모형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쓰는 것보다는 약간의 포토샵을 가미해가지고 구조 부분을 명확하게 보이는 것,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약간의 편집 작업을 거치면 이렇게 모형과 포토샵을 통해서 훌륭한 한 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형법도 괜찮죠. 주변 다 만들고 실제로 이제 관람자들이 있는 공간을 볼 수 있게끔 실제로 모형을 분리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모형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예를 들어 여기는 중정이죠. 이런 중정 공간을 실제로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전시를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조언들과 이런 일부러 이런 컷들을 연출을 해서 모형들은 사진을 통해서 커트를 찍고 이걸 패널에 넣어도 상당히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도 이제 모형인데, 이제 모형 부분이 이거는 고층 부분에서 생기는 어떤 인면에 대한 스터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국전력인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옥에 대한 건물이에요. 관공서 건물인데 보시면 인면 패턴에 대한 고층 타워의 인면 모습에 대한 파사드에 대한 연구가 좀 돋보이는 그런 모형 작업이에요. 보면은 상당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거 없고, 보면 장식이랄지 나무, 차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보면은 캐드 도면 출력해가지고 그냥 차 라인이랄지 이런 것들 라인으로 깨끗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런 작업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작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표현을 해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밝은 톤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 이 저층 부분의 어떤 시설은 어때요? 약간의 금속 빛이 나죠? 메탈 느낌의 광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는데 이 정도의 재료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금속의 느낌, 그리고 흰색 아크릴과 그 다음에 흰색 재료의 사용, 이런 모습은 모형 표현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고 정갈하게 정리를 해서 졸업작 보여내는 것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레이저 커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면과 면, 파사드와 파사드가 만나는 부분 오차가 거의 없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는 만든 것 같고 제작을 맡긴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 우리가 보통 사무소에서는 모형 제작을 주로 맡기는데 상당한 비용을 주고 맡기는데 이런 건 맡긴 모형 해놔야 됩니다. 참조하시고 여러분들 모형 만드는 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뷰의 모습이죠. 구조가 보이고요. 저층 부분에 어떤 새로운 공용시설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작업을 해냈고요. 상층 부분은 기하학적인 박스로 디자인한 다음에 표피를 조금 더 표피를 재미있는 표피 사선 모양의 약간의 보이드가 그라데이션 된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제 뼈대하고 표피를 해당하는 이 구조, 이 가세 부분, 이렇게 Xzet된 가세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아크릴을 바깥쪽으로 붙였어요. 표피 아크릴 바깥쪽으로 붙여서 너무 드러나지 않게끔 이런 면들이, 이런 구조가 바깥으로 붙여서 약간 은은한 맛이 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모형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실제 건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구조 부분이
안에서 잡고 바깥으로 이제 유리가 붙는 이런 것들 표현법들 보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유리에 대한 표현을 아크릴에다가 줄눈을 넣어서 이렇게 전체 통창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심지어 뭐 자동차 산업에 뭐 꾸밈 없이 건축적인 매수로 승부를 하는 모형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건 모형은 아니고 투시도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이 재료에 대한 표현, 재료에 대한 표현, 이 투시도 뭐 나무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표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형으로서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투시도로 이렇게 만들어냈죠. 이런 빛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역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투시도조차도 이것은 이제 빛에 관한 건데요. 역시나 보시면은 이제 이런 빛의 틈, 천창에 슬릿이 들어가서 이런 빛이 표현되는 것들을 한번 봐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적인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죠. 빛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시고 모형에서도 과연 이런 것들이 표현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아요. 실내 모형 사진에서도 과연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스터디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정확히 재료가 없이 단순 지금 재료 매핑 전에 어떤 매스와 빛이 떨어지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빛과 내 공간에 대한 것들을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명쾌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형과 더불어서 이런 실내 투시에 대한 표현법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에 재료를 입히는 방법, 재료 매핑에 대한 연구, 그 빛의 떨어짐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실내 투시도에 관한 느낌도 꼭 굳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게 실사인지 아니면 뭐 그래픽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필요는 없고 실제 실내 건축에서 표현돼야 될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빛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그런 컨셉추얼한 측면들을 만들어내는 것만 해내도 여러분들 졸작이나 여러분들 능력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법들 익혀두시기 바라고 표현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좀 밝은 투시도인데 약간의 이제 비선형적인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고 깔끔한 조명 그리고 이제 가구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빛의 투입, 유리의 표현 이런 것들, 이런 표현법, 이 정도 표현이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개념 있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실내 투시도 렌더링 표현법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거는 V-Ray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루미온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졸작에서 카페랄지 이런 부분, 특수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도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천장에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외부 그 옥상 정원과 실내 공간의 어떤 비선형적인 가구들, 그리고 공간 자체도 마치 그 DDP 동대문 프라자처럼 연결된 이런 공간감들, 이런 표현법을 해내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명에 대한 표현법들, 이런 것들, 유리 표현법. 그래서 이런 정도의 표현법, 모형과 더불어 이렇게 실내 투시도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도의 표현법이 상당히 여러분들 작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나왔죠. 5경관으로 나와서의 표현법이에요. 내부 표현법이고, 보면은 바닥 매핑, 이건 모르는 많이 해봤죠. 매핑, 이런 바닥 매핑에 대한 표현법과 조경, 그리고 이제 가구, 옥상 외 가구요. 5개 공간에 있는 가구에 대한 모습인데, 이제 이게 받침대, 이 체어가, 아니
테이블이 이제 철로 되어 있죠. 철 재료에 대한 느낌들, 표현법들, 디자인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많은 요소, 너무 많은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세련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저희 졸업 작품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보다 사실적이거나 보다 뭔가 실제적이진 않더라도 조금 덜 하더라도 디자인을 덜 하더라도 세련된 느낌. 정말 세련됐다라는 느낌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또 다른 공간인데요. 내부 공간인데 약간의 레드 포인트를 줬죠. 카메라를.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컨셉 세개 이제 실내 공간의 어떤 개념을 잡고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로 이렇게 약간의 레드 소파 가죽, 레드 가죽 정도가 포인트로 되어 있고 커튼도 그러네요. 이 정도의 컬러감과 이 정도의 질감을 표현해 내주면 실내 공간, 그다음에 실내 투시도에 작품으로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실내 투시도에 대한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좀 다르죠. 컨셉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실내 투시도의 느낌도 다르게 나오고 그렇다. 실내 투시도의 또 다른 표현법, 이제 모형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실내 투시도의 또 다른 표현법은 이런 스케치예요. 스케치. 정말 이런 스케치만으로도 얼마든지 프리핸드 스케치의 컬러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디테일 도면을 삽입함으로써 전혀 이거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죠. 뭔가 이게 사실적이고 즉각적이라면 상당히 건축적이고 공학적이면서 건축가의 어떤 자질을 나타내는,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가가 이 공간을 이해하고 있구나. 정말 뼈대부터 공간까지 정말 이 뼈대 프레임부터 실내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벽하게 서 있는 이런 어떤 하이테크적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림보다는 이러한 뭔가 좀 정말 세련되고 뭔가 완성된 그림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선호합니다. 실내 공간에서 이거는 정말 어떤 이런 기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철 프레임, 이 공간을 완성해내는 이 프레임들 일일이 손으로 그리면서 그 손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이 어떻게 인지되고, 그래서 스케치가 중요한 거고, 이 스케치를 단순히 스케치로서 끝내지 않고 이걸 전시할 수 있는 소스로 만들어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법들, 예를 들어 이번 작품의 어떤 리모델링이랄지 프레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프리핸드 스케치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걸 거기 끝나지 않고 색을 깨끗하게 복잡하게 칠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색을 마카를 해가지고 표현해내도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고 건축가다운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같은 작가의 느낌인데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내 건축가 교수님들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들을 한번 사용하세요. 반드시 너무나 디지털적이고 너무나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는 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줄 수 없는 어떤 수작업만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트리움 공간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아트리움 유리 공간, 그리고 이 아트리움 공간을 만들어내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프리핸드 스케치로 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내면 훨씬 더 건축주랄지 판단자들한테 훨씬 더 호감을 줄 수 있고 전문성을 드러낼 수가 있죠. 이 부분이죠. 건물과 건물 사이의 스트리트를 글래스 아트리움, 유리 아트리움으로 연결하는데 그 실내 공간의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그 공간을 받치는 구조는 건물 벽에서 이 박공 프레임을 연결해서 유리를 감싼다. 거기에 대한 공간만 표현법.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면도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조감도 엑소노메트릭, 그
그다음에 인면, 그게 정면도의 모습, 층고, 정면. 이거 도면이죠. 막내리 마을 도면. 그리고 실내 공간 포함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스케치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해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컨셉을 볼 수 있는, 이 공간은 이런 모습이고 이게 실내에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완벽한 그림인 거예요, 이게. 그렇고요.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단면 투시도죠. 예, 단면 투시도. 예, 섹션에 대한 부분도 명쾌하게 표현을 해내고, 예, 그 다음에 이걸 투시도로 작업을 해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그리고 내부의 관계, 그리고 이 구조를 잡아내는 어떤 이런 표피, 그리고 최상부층의 어떤 천창, 예, 천창을 통해 측창, 경사진 측창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는 이런 개념까지 완벽하게 표현이 다 돼 있어요. 이 투시도 하나로. 그래서 이런 실내 투시도 하나로 구조까지 표현되는, 저는 이런 그림을 좋아해요. 실내 투시도 효과를 내면서도 구조도 보여주고 층고랄지 공간감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러한 또 외부 공간과의 관계를 다 보여주죠.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 그래픽만이 아닌 이런 수작업을 통한, 이런 스케치를 통한 실내 어떤 투시도 공간감도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모든 어떤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말 꼼꼼하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스케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 스케치가 아니라 완성된 그림으로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작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 독특하게 이제 구조 부분을 녹색으로 또 칠했어요. 이런 부분.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구조 부분과 역시 바닥의 공간감, 그리고 단면으로 잘라냈을 때 또 실내 단면 투시도에서 표현해내는 이런 느낌들이 감각적으로 상당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감들 반드시 컴퓨터 그래픽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는 아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럴지라도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투시도를 그렸을 때 훨씬 더 본인 스스로 건축에 대해 더 한 발 더 다가서고 모든 자기가 만들어낸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은 사실은 다른 친구들이 그래픽으로 해낼 때의 어떤 작품들과 상당히 비견되죠. 그래서 조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투시도법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모형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모형 표현법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단색 재료를 쓰고 단순한 유리 이렇게 쓰는 거고, 사람이나 가구 표현에 대해서도 동일 재료로 이렇게 마감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특수 공간, 이질적인 재료 공간 이렇게 타공, 금속 타공을 쓰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메탈 재질이랄지 이 지붕 마감면을 실제로 어떤 재료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질적인 재료를 썼을 때 보다 대비적인 재료를 쓰고, 면 처리된 것보다는 이렇게 타공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쪽을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돋보이는 거죠. 아마도 제 판단에는 이 리모델링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기존 건물이 있고 여기다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데 이질적인 재료로 리모델링에 대한 표현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도 상당히 좋다. 보시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리모델링 같아요.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고 내가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완성해내는 건물은 재료를 다르게 표현하죠. 보시면 이러한 표현법, 우리 이제 작품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법은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건물들은 단순한 재료를 표현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또는 부과될 공간들은 이렇게 새로운 재료로 해서 해주면 상당히 모형에 있어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림이고요. 예, 아주 그냥 그 박공인데 이 커튼처럼 쫙 내려와서 바닥과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지부터 지붕까지 자연스럽게 랜드스케이프 된 철입니다. 그래서 면이 휘어 있죠. 연속돼 있죠. 이쪽 바닥편부터 이렇게 디자인 언어로서 상당히 연속된 면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곡선. 이게 마치 그 영화제나 이런 데서 그 레드 막이 이렇게 깔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예. 아니, 레드 카펫. 예. 카페트가 깔려있는 모습처럼. 예. 카펫이 어떻게 건축 이렇게 형상화돼가지고 감싸면서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를 모형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거죠. 이건 이제 제 선생님 작품이에요. 예.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건 이제 완성된 모형은 아니고 스터디인데 이제 휴게소였어요. 예전에 했던 휴게소인데 저도 이렇게 모형을 만들 때 뭔가 그 완벽하게 깨끗한 모형보다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재료로 빨리빨리 만들어서 스터디를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지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스터디 모형은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의 공간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봤을 때 일단은 모형은 커야 돼요. 네, 모형은 크게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감을 익히셔야 돼요. 뭐 상당히 러프하고 뭐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의 모형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완성 스터디 단계 모형이 아니고 완성된 단계 모형이요. 현상 설계에 대해서 2등을 한 건데요. 동두천에 있는 뭐 주민센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라이싱지를 가지고 다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과 사람을 써서 만들었어요. 이 나무는 이제 그런 구조를 삼아서 만들었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었죠. 네. 이제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형이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게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 흰색 계열로 마감을 했고 칼집이랄지 패턴을 사용해서 단수 지루하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형의 마감이 화이트 계열로 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 때 냈던 공모전인데요. 이건 제 모형은 아니고 그때 같이 참가했던 그 참가자의 작품이에요. 참가자의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뼈대 구조하고 뼈대만 가지고 인면이 없죠. 예, 인면의 형태가 없는 인면을 만들지 않고 구조하고 아크릴 슬라브만 넣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인면을 어떻게 표현하냐? 인면은 예를 들어서 조감도나 패널에 표현하면 되고 모형은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구조만을 나타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조명을 썼다는 거. 그래서 같은 건물이었지만 대부분 이렇게 빛이 나서 상당히 눈에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명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모형에서 그리고 모형의 표현법,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인면을 다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만을 설명하는 모형으로도 해도 충분히 이 작품이 공이 들어갔고 완성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공동주택이었는데 충분히 그런 완성도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모형이에요. 네. 전체 보시면은 이런 대진에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어낸 건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인면이 없죠. 인면이 없고 구조하고 뼈대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내부에 조명을 설치해서 컨셉을 보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센세이션했어요. 뭐지? 어떤 인면이 없는 형태에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센세이션했고
우수한 성적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우수상 정도를 받았던 그런 훌륭한 작품이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은 거. 이것도 뭐 놀이공간 같은 건데 상당히 특이하죠. 이렇게 천막으로 둘러쌌고 놀이 뭐 계란 같은 것들 석고 계란 같은 걸 좀 넣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싼 재료죠. 종이 뭐 약간 주름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재료를 꼭 비싼 거 쓴다고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거 쓰지 않아도 보시면 우드락이에요. 우드락. 저도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표현해내고 하면 상당히 자기만의 모형 표현법이 되고 작품의 질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각 팀마다 다르게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따라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될 건 세련됨 그리고 단순함, 많은 컬러의 사용 자제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현상 설계냈던 제 모형이에요. 네, 도서관인데 어린이 도서관 조금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